문해창작 박사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그다음에 태제대학교 6월 중순에 새롭게 시험을 보는 스카이급 대학이죠. 태제대학의 입학전형과 에세이, 자소서, 논술, 또 생계부 대체서식, 검정고 시행학생들의 생계부 대체서식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9월 벌써 우리가 10일, 9월 10일에 우리가 인서울권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뭐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생계부가 이제 그 대학에 서류로 들어갈 것이고, 또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죠. 생계부가 없는 해외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 서식이 이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지금 18년 동안 우리 학생들의 학종, 그다음에 논술, 언어 이 교육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전 지역권에 특히 경기 북부 지역권의 학교와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 더 나아가서는 고교학점제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해력, 올바른 국어, 올바른 언어, 올바른 논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 텍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생계부 대체서식 혹은 생계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이 서사구조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속된 말로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그게 완벽하게 체감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학종과 교과와 수시와 더 나아가서 고교학점제의 창의적인 능력이 올바르게 키워질 거라는 것을 많은 어떤 그 입시 설명이나 상담을 통해서 좀 체감을 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위 어떤 영역에 있는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치동 학생들은 많은 어떤 그동안의 어떤 18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저한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많이 배웠고, 경기 북부권 학생들을 위해서 권현교육의 대치동 권현교육의 스터디센터를 모든 언어, 내신 언어부터 시작해서 국어, 논술, 학종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언어, 제대로 된 국어, 논술 전문 스터디센터를 좀 개설을 해서 우리 경기 북부권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또 논술, 또 학종,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같이 손을 맞잡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논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많이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국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확립이 되고, 그걸 위해서 학생한테 많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기 위해서, 수시 전형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적응력, 감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그 학생의 어떤 그 텍스트를 받았을 때, 혹은 고교학점제 치대의 생계부를 만들어갈 때,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에서의 프로젝트 과목을 해나갈 때 내 관점이라는 게 그 안에 이제 길러지고,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은 무엇인가? 제가 문해창작을 전공을 했고, 제가 직접 글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좀 제대로 된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경기 북부권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권현교육의 언어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좀 같이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언어가 궁금하고 제대로 된 언어가 필요한 학생들을 같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좀 공유해서 2025학년도 4학년도 지나고 5학년 되죠. 연세대학교 입시 요강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이제 학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천천히 제가 이제 논술로 시작을 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국어를 제가 열어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걸 좀 보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2024년 기준이 되죠. 연세대학교 그 입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뭐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이걸 좀 보자고요. 자, 뭘 보냐? 왜 논술과 또 제대로 된 논술에서 길러진 어떤 그런 생각들의 창의적 생각들이 학종하고 이어질 수밖에, 수시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수시 논술과 정시 논술을 떠나서 논술의 카테고리, 문해력의 카테고리, 내신의 카테고리, 언어의 카테고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걸 갖고 고교학점제 체제로 가서 수시 카테고리, 생계부, 대체서식이나 생계부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카테고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면 사고형 시험이다. 논술이.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특히나 의대 MMI 면접을 서로 이렇게 비교한 거를 제시문에서 이제 면접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죠. 근데 2025학년, 2026학년 쭉쭉 가면서 이 논술의 체제가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언어, 제대로 된 논술, 제대로 된 국어를 공부하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논술 문제 하나 푸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반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할 고교학점제의 수시 전형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좋게 잘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어야. 출제 형식은 인문사의 교과목의 통합형이다. 교과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통합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역에 제대로 된 언어 논술 전문 국어학원이 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저는 이제 전국에 권현교육의 스터디센터를 세워서 제대로 된 국어 논술 언어 학종 교육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제공을 할 텐데요. 자, 보세요. 보통 교과, 진로 선택 포함 전체, 보통 교과. 지금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대치동은 정시죠. 아직도 강남은 수능입니다. 그러면 강남권을 벗어나서 지방권으로 갈수록 우리가 갈수록 뭐냐? 수능보다는 수시에서 좋은 데를 보내는 학교들이 더 많아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곳에 이제 제가 다시 어떤 시간을 갖고 좀 철저하게 지역마다 왜 정형에 대해 준비하는 방법들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치동이라고 해도 수시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대치동에서도 8학군을 중심으로 굉장히 고교학점제 못지않게 지금 전문 교과목을 깔아서 생계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가 많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수능에서도 뭘 보니까 생계부를 본다. 이런 유거든요. 고려대학교도 앞으로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떠나서 논술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보통 교과 진로 선택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글을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문해력을 갖고 이걸 자기 걸로 쓸 수 있는 그 글의 어떤 텍스트 영역이 익스펜디브, 확장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에서는 문과, 인문계열 문과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 매년 나고 있고요. 수리통계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인문 논술에서. 자연계 논술에서는 당연히 이과 논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MMI 면접의 의대와 수시 논술, 또 정시 의대 논술에서의 문제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된다. 이 수학, 과학에 대한 이과형 논술을 해야 된다. 자연계열 논술은 논술이고, 의대 MMI 면접은 그런 수학, 과학을 떠나서 6가지의 카테고리, 추론 능력에 대한 어떤 논리적 사고에 대한 인문학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학종이고, 교과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전반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걸 제가 꾸준하게 지금 18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되려면 먼저 국어와 논술이 돼야 된다. 그럼 국어도 뭐다? 내신이 돼야 되고, 국어도 뭐다? 논술이 돼야 되고, 국어도 뭐다? 이것이 수능 또 언어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학종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신과 언어와 논술이 필요한데 그게 안 돼 있는, 그런 또 선생님이 없는 그런 전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논술, 대학 수학 능력, 최저 학력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나냐?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또 이제 우리 학생들, 뭐 학종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논술로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왜 수학 능력 시험이 최저 학력이 적용되지 않대, 수시 논술에서.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최소한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준비할 곳이 없다. 뭔가 내가 어떤 좋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강남권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또 불가능하겠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경기 북부 지역의 스터디 센터를 제가 만들고 또 이렇게 지금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시고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 아직 못 만났다. 내가 플랜이 없다. 이런 학생들은 저희 권영교육 쪽에 빨리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문항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자, 보시죠. 지금 논술 문항을 제가 바로 갖고 왔습니다. 자, 어디 문장? 자,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 논술.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학종도 마찬가지지만 논술도 마찬가지죠. 뭐 내신도 이제 보면 뭐 양주라는 지역에서 옥정고와 옥빛고와 또 양주고와 이런 학생들이 어떤 그 내신도 학교마다 다를 것이고 똑같은 뭐 이제 교과서를 배워도 또 우리가 대학의 논술도 학교마다 달라요. 성균관대, 경희대, 그다음에 뭐 고대 논술 부활되죠. 뭐 이렇게 달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저학년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 플랜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건 뭐 대치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학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의대, 뭐 내가 원하는 꿈이 있으면 그런 대학 가려면 옛날에는 수능 하나만 보면 또 저희 그 윗세대 선배 세대에는 대학별고사 하나만 보면 우리가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지금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은 내가 대학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먼저 헤게머니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헤게머니는 내가 가성비를 따졌을 때 여기서 가성비라는 것은 비용만, 기회비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맞는 전형이 더 DNA 재능을 갖고 있는 전형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이 수능이면 수능이고요. 그것이 수시면 수시고요.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논술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내신도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어떻게 내신을 만들어갈지 다른 거예요. 더 섬세하게 나누면 일반 학교도 있고요. 자사고도 있고요. 특목고도 있고요. 국제고도 있지만, 국제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은 전략적인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고요. 또 어떤 학생은 내가 한국에 있는 교육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조금 더 미국이나 호주나 뭐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류의 어떤 해외부를 다녔다. 근데 갑자기 이 학생이 꿈이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어그러져서 갑자기 이 학생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이 학생의 문제는 그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해외부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죠.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선택에 지금 어떤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내가 세운 그 어떤 방향에 맞게 플랜 A와 적어도 플랜 B 정도는 생각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입시라는 상황 안에서 수시 학종이 있는 거고 학종은 교과 준비하는 전형에 대한 방법이 생계부를 채워가는 방법이 다른 거고 프로젝트의 질과 양이 다른 거고 또 그 하나의 또 하위 영역 속에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입시를 처음에 할 때 로드맵을 짜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입시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문해력입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어떤 삶에서의 글로서 읽힐 수 없는 모든 텍스트를 이해하는 힘이거든요. 행간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힘. 근데 그것은 처음에 뭘로서 키워질 수밖에 없냐? 독서밖에는 없어요. 독서, 글 읽기, 생각하기, 질문하기, 답 찾기. 이것이 결국 고교학점제하고 이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어를 지금은 등한시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어떤 국어의 어떤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그런 어떤 큰 어떤 전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또 마음에 와닿지 않은 학부모님, 학생들도 있죠. 지금 내 눈앞에 것이 필요한 그래서 지금 당장 9월 달에 논술 시험을 봐야 되냐. 10월 달에 봐야 되고 또 이제 수시 논술이 끝나면 정시 논술을 봐야 되고 제가 우선은 일반적인 어떤 그 논술이라는 과목에서의 어떤 그런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부터 천천히 해서 중학교의 문해력, 물론 저희 권연교육은 입시학원이기 때문에 가장 포맷이 되는 것은 고등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해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강남에서는 초등 의대반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어렸을 때 이미 중학교 때 고교학점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특히나 수시로 많이 대학을 가는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런 학생들 이런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수많은 그 어떤 그 입시의 어떤 그런 경험들, 로드맵들은 저희가 있으니까 절 믿으시고 저와 함께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 제대로 된 어떤 언어, 논술, 국어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것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문제 분석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마다 뭐가 있다? 논술 유형이 있다. 그러면 성분간대의 유형을 먼저 볼게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반항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 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 100분이다가 중요합니다. 성대에는 100분. 뭐 제가 예체능 이제 그 한예종 영화과는 한예종 서사창 작가 이제 논술에만 저는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글을 쓴 작가고 제가 문해창작을 올해 15년, 16년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에 대한 체계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한예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문창과라든가 이런 글쓰기와 이런 또 우리의 논술은 좀 달라요. 굳이 말하면 대학별 논술이 조금 더 쉽습니다. 이런 서사창작이라든가 문창과의 글쓰기는 예술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그런 부분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제대로 된 문해창작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글 쓰는 그런 어떤 문창과라든가 영화과 이렇게 가고자 하는 학생들 굳이 강남까지 올 필요 없이 저희 번영교육이 스터디센터를 만들어서 안내를 잘 드리고 수업을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남겨주시고 함께 저희랑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 영역에 따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논술이라는 것은 A, B, C, D, 가나, 다나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자가, 잘 들으세요. 학종하고 논술하고 다른 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학종은 그 제시문에 대한 것을 내가 준비한 생계부의 관점대로 그것을 내 영역의 내 관점대로 입학사관과 교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 논술은 이미 답안을 낼 때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논술은 안 돼요. 그것도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이걸 적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들은 적어야 돼요. 문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다각면에서의 사고와 유추를 독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상향을 통해서 독서는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특히 의대,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들. 제가 지금 이공계 학생들도 이번에 많이 가르쳐서 좋은 상들을 이번에 많이 탔는데 공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제는 좀 세상을 향해서 자랑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공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생계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개했을 때는 아직 이 학생이 이번 지금 입시가 끝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노출되겠죠.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학생이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 입시가 마무리된 다음에 제가 공개를 좀 세상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을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더 중요한 건 그 프로젝트를 제가 어떤 컨설팅 기관에서 어떤 그 업체에서 하듯이 누구 만들어서 졸속으로 한 게 아니라 저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만나서 그 능력을 기른 그 학생들이 이제는 고3이 돼서는 자기가 혼자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서 상을 탔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미 이 학생들은 카이스트나 디스트나 유니스트나 서울대학교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획득이 된 거예요. 이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과생들이 기르는 능력과 문과생들이 기르는 능력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공통점이 되는 게 뭐냐? 글입니다. 서사하고 생각하는 힘이에요. 요즘에 디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절대로 문과적인 머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을 제가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이번 연도에 그 수업은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입시를 치러서 우리 학생들이 좋게 학교를 가고 나서 제가 이번에 그 교육감상, 그다음에 무슨 뭐 시장, 뭐 어떤 공대 과기대상 탔던 것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적사항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적으면 안 되겠죠. 자,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논술 유형이 어떤지. 성대 2023학년도 모의 논술입니다. 지금 그 논술을 해서 요번에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웬만한 그 입시 논술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없고 답답한 학생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천천히 맞춰 가자고요.
자, 논술 시험 인문계 제시문 1, 제시문 4까지 있습니다. 이거 우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관한 견해.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1부터 2부터 3부터 4는 인간의 행위가 무엇을 기초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는 글이 돼요. 그것을 갖고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기본적인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행위가 무엇인지 기초하는 견해가 상반된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견해로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학종처럼 생계부를 여러분들이 대체서식이나 생계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전공적합성을 만들 때 키워진 여러분들의 견해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논술시험 뭐라고요? 무엇에 기초하는지 견해가 담겨 있다 이미. 근데 주어가 뭐야? 인간의 행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에 줄쳐야 되냐? 인간의 행위. 근데 이 인간의 행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시문 가나다라에 있는 1, 2, 3, 4번에 있는 행위입니다. 자, 하나. 두 번째. 제시문에 상반된 두 입장을 분류하고 각 입장을 논술 문제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베이스가 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 이거예요. 분류, 요약. 그래서 분류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저희 학생들은 실제로 논술뿐만이 아니라 뭐 내신, 그 다음에 언어, 수능 언어, 또 중요한 건 학종 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진로선택 과목과 융합선택 시간에 분류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읽나요?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 권현 선생님의 수업은 다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두 번째 유튜브로 공개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개를 하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학생 또 학부모님한테 가서 그것이 저하고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소통이 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것들이 많이 노출이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노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 그 스터디 센터나 저희 학원에 등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불특정 다수한테 가기 때문에 노출을 아주 상위 클래스의 어떤 그런 영역들은 노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다 읽습니다. 하지만 저희 권현교육의 저희 권현 선생님 저희 이 교육 방식은 읽다 보면 이제 그 기적처럼 주어와 동사가 눈에 들어오고 목적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되냐? 다 읽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수능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저하고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문장의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읽으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되는 세계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이 이성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감정의 세계를 무시하고 그것의 억제만을 강조한다. 자, 이 가장 제가 이제 그 후자의 그 성의사학에 대해서도 지금 대학에서 우리 학생인데 인문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말이 어렵다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이 내용이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조금 아주 다이내믹하게 쫙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딱 정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으며 감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종한다. 이게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으며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조종한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딱 다이제스티브하게 요약하고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감정이 서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안 쓰죠. 왜? 인문학자들은 뭐 후설도 그렇고 우리가 철학 서적을 읽다 보면 왜 인문학이 어렵냐? 이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재밌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과생들의 머리 구조를 보면 요즘 물론 문이과의 어떤 그런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과생들은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한테 이런 문장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문장이에요. 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으며 감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종한다? 이 아이들한테는 이 문장은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렇지만 이걸 딱 떨어지게 만들면 돼요. 치안.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하나로 딱 모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스터디 센터에서 다 드릴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며 부연 설명인데 사실 이것이 이 안에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냐, 인포메이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수능 같으면 이 문장은 날리는 거예요. 날린다는 게 뭐냐, 안 읽고 바로 넘어가는데 논술이기 부연 설명이죠. 이가 느끼는 감정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며 첫 번째 1이라고 쓰면 돼. 두 번째 2 나아가서는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 말은 이 화자의 말이에요. 그렇게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자가 낸 시험 문제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논술과 학종의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논술은 있는 그대로 우선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학종의 MMI 면접과 학종의 제10문 면접 기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본인의 논리가 그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근거가 있을 것은 본인이 생계부 혹은 생계부 대체 소식을 만들면서 쌓았던 본인의 오리지널리티 경험들. 그 이 경험들은 생계부 안에 있는 경험들 혹은 생계부가 없는 우리가 그 면접 과외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은 대체 소식. 근데 이 대체 소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빙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대체 소식이어야 되지.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논술학원에서 학종을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고 논술과 학종과 언어는 타 연관성이 있다. 무엇 때문에? 문해력이라고 하는 파트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신도 중요하고 뭐 수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이어져 있다. 옳은 일이라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잘못된 일이라면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마치 이성의 옳음과 잘못까지 판정하는 심판 노소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언어에선 요약이에요. 감정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는 세계다. 그래서 뭐 여기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첫째 문단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잘못된 일이라면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마치 이성의 옳음과 잘못까지 판단하는 심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정에 대해서,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감정이 어떤 지금 상황을 이성의 옳음과 잘못까지 판단하는 심판 노릇을 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어봅시다.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죠? 감정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는 세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능은 감정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감정은 마치 이성의 옳음과 잘못까지 판단, 심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감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감정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더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것인지는 보이지가 않지만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약하시는 부분은 뭐냐? 감정이 하는 부분에서의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성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다를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능정적인 독서라는 것은 그냥 읽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것을 우리가 서사 구조라는 것에 참 재밌는 부분은 마치 파도의 밀물과 썰물 같아서 한 번 오면은 그 다음에 찰컥 때려서 또 지나가죠. 또 다시 갔다가 썰물이 한 번 때리면 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가죠.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서사 구조에서는 발단, 때려요. 그러면 이 작은 우리가 문단과 문장 안에서도 뭐가 있냐? 때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썰물이 가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아,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철학자는 오랫동안 이성은 인간적인 것이고 감성은 동물적인 것으로 단정했다. 자, 계속 이제 이성과 감정에 대해서 감정의 관점에서 이성과 감정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과 감정은 인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모름, 즉이 동물적 충동에서 벗어나서 이성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의 연속에 지나지 않으면 알려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에게 동물적이지 않은 인간적 특성이 따로 있다고 믿음을 스스로 위로한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것은. 이것은 인간의 유아독종적인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철학자에게는 마이등푼이었고 흐름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다 쓸모없는, 언어로 치면 쓸모없는 인포메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날려야 돼.
감정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리를 거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야. 그걸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문제가 나왔으면 중요한 관점에서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정해서 고리를 거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독서가, 문해력이, 언어에 대한 감이, 능력이 형성이 나에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머릿속에서 밀물과 썰물의 구조가 돼 있는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이게 보여요. 아, 여기서 감정이 앞에 중요하니까 감정은 생물의 자기 생존을 위해 중요한 기제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다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우리 이걸 빨리빨리 독해하고 풀고 이것을 문제로 생각해서 빨리빨리 답을 내야 하는 100분 안으로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 대학 교육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물론 가면 이제 우리도 2시간 내에 쓰고 3시간 내에 쓰고 이런 게 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 안 내는 대부분 지금의 대학은 다 리포트죠. 근데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하는데 오픈북이고 근데 이것이 100분 안으로 우리가 딱 시간이 제한됐다면 빨리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추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능력이 돼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능력은 뭐냐? 아주 굉장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글을 읽으면 주어 동사에서 글을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가 이미지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제가 영화 연출이나 문해창작 이제 입시를 제가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텍스트가 하나의 그림으로 딱 찍혀서 눈에 들어와서 정보가 뇌에 전달됩니다. 이건 정말 상위 능력. 지금 아마 대학에서 인문학적인 전공을 하시고 대학에서 이것 꼭 책을 많이 이제 읽으시고 학생들과 이런 수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읽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주어 동사가 눈에 보이면서 그것이 뭘로 온다?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 또 아니면 소설을 쓰시는 작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기가 이건 이미지를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글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 여기죠. 아무튼 무궁무진하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무궁무진한 영역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논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은서부터 중요하죠. 생물의 자기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제이다. 왜 여기 나왔잖아 앞에. 감정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되는 세계이다. 그러니까 고리를 거는 거야. 잘 봐요 우리 학생들. 자, 그래서 감정은 마음이 편안하면 생존을 위해 유리한 것이고 동요가 있으면 무엇인가 요구되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조, 소사 구조가 발전되고 있잖아요. 썰물이 와서 때리면 앞으로 나가잖아. 병렬 구조와 직렬 구조가 있어요. 글을 쓰는 구조는. 병렬 구조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야기가 빙빙 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서사 구조에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재밌게 여기는 학생들은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야 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면 생존을 위해 유리한 것이고 동요가 있으면 무엇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 밑줄 치시고요. 감정이 움직였다는 것은 자기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문단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과 본능과 관련된 세계이다. 두리뭉실하지? 근데 감정이 움직였다는 것은 자기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성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감정 안의 목표로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감정의 시점으로.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겠죠. 인간도 동물과 다름없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욕구가 발동하면 마음속에 긴장을 일으킨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빨리 읽어요. 긴장을 일으켰다는 신호가 감정이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이 뭐한다? 움직였다면 인간의 무언가를 지시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축으로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욕구가 충족되면 감정은 진정된다. 쓸데없어요. 다 이것도 병렬식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어.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될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병렬식 구조. 마음의 종류는 다 이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서사되고 있어요. 마음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다. 욕구의 대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비치는 어떤 사실을 발견하면 줄치세요. 그것 때문에 긴장한다. 계속 지금 마음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인포메이션은 감정이 움직였다는 것은 자기의 무언가 지시한다는 것인데 계속 이야기가 좀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입시 어떤 철학적 논술 글쓰기이기 때문에 계속 빙빙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되고 그래 하고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결말을 찾아야 감정의 평화를 얻는다. 감정이 움직였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뭐를 찾아야 돼요? 결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감정에서의 어떤 결말인지 확실하게 돼야 내가 인풋이 되거나 아웃풋으로 나와야 인풋이 돼야겠죠? 감정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감정은 기분 좋은 상태와 기분 나쁜 상태로 대별된다. 기분이 좋으면 일이 잘 되고 있는 징조고 기분이 나쁘면 일이 안 되고 있다. 물론 감정의 표현은 다양하고 색조는 미묘하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감정의 다양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세련되었다. 이것이 인간적 특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감정의 요구는 생존과 관계되는 것 줄쳐 감정은 인간의 어떤 특색 중에 가장 중요한 왜 생존과 관계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생존과 관계된다. 기본적 본질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고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니까는 감정은 살기 위해서 생태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니까. 동물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다움마저 상실한다. 동물적 욕구의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무력하다. 그러니 인간은 결국은 동물적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동물적 속성을 뺀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1번에서의 이 제시문은 감정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감정은 인간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감정적인 면은 아웃풋의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살기 위해서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화자가 쭉 얘기하는 건 뭐야? 동물적 속성도 그렇다는 거야. 그럼 인간과 동물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감정적인 면만 보고 생태학적인 면만 보는 거니까. 이걸 빨리 요약이 돼서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훈련이 되면 안 적어도 돼. 머릿속에서 척척척 이렇게 요약이 된다니까 읽으면서. 이 능력이 기본 능력입니다. 아주. 이걸 갖고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이걸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하고 이걸 갖고 우리가 센티서식에 활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중요하다. 계속 지금 이런 얘기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난이도의 수업은 굉장히 대중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읽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저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업이면 다 안 읽어요. 여기서 끝내요.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요. 하지만 저는 다 읽겠습니다. 왜? 천천히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언어가 무엇이냐를 느끼고 따라오라는 그런 저희 마음으로, 선생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끝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경직하고 정확하다. 아주 정확하대요. 예. 이건 이상한 말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로직을 따라가야 한다니까? 사람이 감정에 복받치면 이성을 잃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감정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감정이 안정되어야 이성도 작용할 수 있다. 현대과학도 감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과학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감정이란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의 기초를 두는 심리적 작용의 하나이다. 감각기관으로서 독립된 인성과 이성과 구별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인정, 상수, 애착, 유행은 유리인지 못 읽겠어요. 사실 이건 다 중요한 개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자인 휴움도 감성에는 이성의 통제가 불가능한 독자적인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이렇게 누구 했다. 누구도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죠. 잘 쓴 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논술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시문 1에서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인간의 중요한 감정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지배하고 인간의 이 본능적인 것이 해결돼야지만 삶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죠. 또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런 어떤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제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나는 저 선생님의 강의가 일반 선생님들의 강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해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즐겁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자세와 저의 것이 엮여서 즐겁게 수업하면 실력을 올리면 되죠. 문제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다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그 학교 밖 학생들, 진짜 저는 뭐 학교 밖을 나와서 검정고시를 봐라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공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그 표면적인 것 중에는 학교 밖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않고, 못하고가 아니라 않고 학교를 박차고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교육의 문제점을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청사진일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친 그 내용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그것이 쓰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줘야 되고요. 여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이 유튜브 강의가 길어지면 학생들이 안 본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시문이 동물은 다른 구성원의 은혜를 갚으면 우호적으로 핥아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를 위협하기 으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통해 반응하지만 인간은 승인하거나 비난하는 인적 판단 통해 반응하다. 제시문 이거 반대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혹하면 되겠죠? 이러한 판단이 사실상 우호적 할튼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세련되게 가다듬는 것을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분명하다. 으르렁거림이라든가 할터 중의 경우 행위를 정당할 필요가 없지만 윤리적 판단의 경우, 감정이 윤리적 판단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감정이 윤리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지는 않을 거야. 자신의 판단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논쟁하며 왜 그런 말을 했지라고 물을 수 있다면 단순한 으르렁거리기나 핥아줌으로써 판단은 진화된 얘기야. 걔는 어떤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가도 다른 사람 꼬리를 살랑거릴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정당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윤리적 판단을 했을 경우 이유를 대지하고 넘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은 다른 종족 구성원이 모아는 열매를 가져가도 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아무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할 경우, 글을 쓰는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는 조금 병현식 구조로 계속 돌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짜증나고 읽기가 힘듭니다. 왜? 뻔한 얘기인데 돌리니까. 빨리빨리, 요즘에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인포메이션부터 빨리빨리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글은 좋아요. 돌리는 거 없습니다.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글을 읽어도 쉽겠죠? 모아둔 열매를 가져가도 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아무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할 경우, 왜 두 경우가 달라는 질문은 받을 수밖에 없다. 제시문 이해 관점에서 봤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다 지배하니까. 하지만 제시문 이해 관점으로 볼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왜? 인간은 윤리적인 이성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사고력이고 이것이 인간의 노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집단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유는 공정, 그 다음에 있어야 한다고 사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타인들과 공통되는 관점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교과서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그 학종 공부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해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사회는 그러고 있는가? 그러고 있지 않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실지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는, 박사까지 했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 알겠죠. 자기가 무엇을 왜냐하면 그 잘못은 다 객관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것도 다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습니다. 이 논술식으로 보면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 어떤 감정? 자기 먹고 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 먹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불쌍하다. 저거 그냥 저렇게 공부까지 하고 저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에 대한 어떤 시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잘못된 단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미 없이, 아무런 이성적인 판단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때야 된다고 제시문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시문의에서 핥아주고 으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했을 때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왜 전체적인 나 하나의 이런 행동과 발언이 정말 그렇게 모순되고 그런 어떤 노직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고
아직은 지식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 관점이 없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내 말의 한 번의 잘못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 우리 사회에. 정치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육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왜 대치동과 그 다음에 대치동으로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수시와 정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무슨 교육 전문 분석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아이들 가리키는 학생입니다. 학생들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할 시간보다는 더 이렇게 제가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선생으로서의 그 정보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 북부권 학생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고 국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경기 북부 지역의 국어를 끌고 갈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저 같이 가자고요. 대치동 처음 18년 전에 권양교육이 학종으로 우리 학생들 그래도 그 수능판에서 학종에 대해서 제가 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18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 다 방법을 찾아서 대학을 보냈듯이 우리 지금 경기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자고요. 저 권현 선생님이 함께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서 여기까지만 맞춰보면 달리 말해 자신이 사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벗어나 타인들과 공동되는 관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무사성, 즉 자신의 행동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점은 자기 이익에 대한 뻔뻔스러운 호소로는 정당할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요. 삶과 글이 같이 가죠. 이렇게 계속 추론하면서 자기 경험 속에서 느꼈던 것을 투사하면서 읽어라. 이것이 자기주도적인 독서법의 하나다. 물론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독서평서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갖고 우선은 우리 저학년 학생들은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스펜디브하게 글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우선 확장시키고 우리 이제 입시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재수생들, 입생들은 이미 확장이 돼 있잖아. 그걸 갖고 자기 관점을 만드는 그 훈련이 결국은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가령 타인에게서 열매를 가져가면 손해가 되지만 내가 타인으로부터 열매를 가져오면 이익이 되므로 내가 타인으로부터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읽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시간도 오래됐고 또 다음에 제가 또 지금 10시 반에 수업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우선 마무리하고요. 하지만 이 논술 문제는 계속 제가 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 영상은 풀로 그냥 내보낼 겁니다. 자, 우리 경기 북부 또 우리 대치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지금 언어 논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지금 수시를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양주나 옥정동이나 이렇게 수시 중심의 회천이나 이런 학생들 굉장히 지금 언어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 학생들이 먼저 이 문해력을 갖춰서 선생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권양교육의 스타일 센터를 열어서 여러분의 국어는 저희 권양교육이 책임질 테니 여러분들 학종 언어 논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이거 연관되어 있는 강의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